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11회 모의 문제 중 5번째 원가 회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원가 회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생산관리 부분과 원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는 제품을 만들라고 작업지시서를 내려서 지시서에 또 재료를 또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를 투입하고 만든 다음에 완성품이 완성이 될 때 이때 완성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정보를 들어가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 배분 기준을 준 다음에 드디어 원가 계산을 합니다. 개별 원가나 종합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은 5문항이고요. 각 4점씩 해서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입력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 파트를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원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꿔야 됩니다. 회사를 바꾸어서 로그인을 하고요. 작업은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번 문항부터 입력하지 않고 3번 문항부터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업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시서를 내리실 때는 작업장별로 작성을 해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1작업장, 2작업장, 3작업장 이렇게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별도로 내려주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서별로 계속 끌고 올 거거든요. 배부기준, 원가 배부기준을 할 때는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파트에 있는 각종 경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쪽엔 재고자산 수불부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노무비,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반영을 시키고 직접 재료비를 이제 계산할 때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을 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인 재료만 마감을 합니다. 제품을 완전히 만든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마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만 마감을 하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원가를 반영할 때는 완성품 원가를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완성품 원가도 제품별로 반영을 합니다. 제품별로 반영한다. 원가 계산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할 때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마감을 하는데 이때 결산자료 일자에 1월부터 구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4월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거다. 그러면 마감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선택을 하신 후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한 달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시험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월별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끌고 와서 구하고자 하는 월, 만약에 4월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 거다.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반영키라는 게 있습니다. 기말 재고 반영키, 즉 기능 모음에 기말 재고 반영키를 꾹 눌러서 반영을 하면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 즉 공정 라인에 있는 제공품의 재고액까지 반영을 시키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주식회사 하나상사의 거래 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원가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상사로 로그인을 하신 후 푸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회사 코드 살짝 내리셔서 제11회 원가 주식회사 하나상사를 확인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상단에 주식회사 하나상사로 로그인이 되면 문제 풉니다. 1. 다음에 9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중요하죠. 순서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단, 임금 및 제조 경비는 주어진 기초 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품목 내용 중 오류 부분이 있다. 찾아서 수정하시오. 자, 300이 제품의 품목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품목 등록 클릭. 제품이죠. 자, 300이 제품의 EDBDP라는 제품이네요. 자, 제품에 살짝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여기 종합원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세 규격 맞고 단위도 2A 맞죠? 자, 근데 하단에 원가 구분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없음을 뭘로 바꿔요? 종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제품 3002는 종합원가를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수정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수정되셨죠? 두 번째 문항입니다. 9월 23일. 자, 9월 23일 다음의 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자재를 출고하였다. 지시서 내용은 자, 제품 QDOR 이라는 제품은 1작업장에서 6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EDBDP는 제2작업장에 750개. 그래서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작업기간을 줬고요. 두 번째 제품은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작업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시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생산관리, 생산작업지시서입니다. 클릭. 9월 23일로 조회하시고요. 지시일자는 2021년 9월 23일, 2021년 9월 28일. 첫 번째 지시서 제품 QDOR입니다. 선택. 지시 수량은 600개. 작업장은 제1작업장입니다. 자, 지시서를 내리실 때는 작업장별로 내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지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09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두 번째 지시서입니다. 제품 EDBDP 클릭. 750개 지시 내렸고요. 제2작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지시서와 2 지시서를 입력했고요.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재 출고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생산관리 자재 출고 입력. 같은 날이니까 9월 23일이 되겠죠. 자, 지시번호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QDOR 원재료 AL6061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출고 수량은 600단이네요. 제1작업장 선택해 주세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면 됩니다. BS는 원재료가 아니죠. 부재료입니다. 자, 부재료 BS 선택해 주시고 600 같은 작업장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1작업장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와 부재료를 출고를 했고요.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BD, BDP 원재료
AL5052입니다. 클릭. 출고는 750. 작업장은 제2작업장입니다. 두 번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원재료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만 투입을 시켰어요. 세 번째 문항입니다. 9월 28일 작업 지시서 9월 23일 발행된 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완성이 됐군요. 자, 완성품에 대한 수량과 작업 시간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9월 28일이고요. 첫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QDOR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600개가 완성이 됐대요. 그러면 생산량도 600개. 아직 단가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투입 시간은 400시간이 들었답니다. 자, 이게 직접 노무비가 나중에 계산이 될 거예요. 자, 400시간. 두 번째 지시서 열겠습니다. 제품 ED-BDP를 만드는 데는 총 650개를 완성했답니다. 자, 그러면 생산량이 650개가 되죠. 100개는 제공품이다. 덜 만들어졌고요. 완성도는 65%입니다. 투입 시간은 600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시서와 두 번째 지시서에 생산량을 넣었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9월에 원가 기준 정보는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완성 수량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가를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무비 배부 기준 등록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총 근무 시간으로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물류관리에 원가관리, 원가 기준 정보에 배부 기준 등록입니다. 클릭. 첫 번째 파트는 노무비 배분입니다. 9월로 조회하시고요.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죠? 그러면 회계장부에 있는 임금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단추를 누릅니다. 클릭. 예. 그러면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800만원 지출된 임금이 나옵니다. 총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그렇죠. 시간당 임률이 나오겠죠. 생산 1부는 470시간이네요. 생산 2부는 640시간의 총 근무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산 1부는 임률이 17,021원이고요. 생산 2부는 1,937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부분 배분 기준 가도록 할게요. 자, 보조 부분 배분 탭으로 옮기셔서 보조 부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가져올 부분은 동력부와 수선부입니다. 클릭. 예. 동력부와 수선부를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30대 65로 배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대 65. 수선부는 55대 45입니다. 55대 45. 이 배분율에 따라서 제조간접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작업 진행률을 할 건데 미완성됐던, 즉 제공품이 있었어요. 제공품의 완성도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작업 진행률 등록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작업 진행률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죠.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물류관리에 원가관리, 원가 기준 정보에 작업 진행률 등록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배분 기준 등록에 나와 있는 작업 진행률 등록으로 하겠습니다. 클릭. 9월을 선택하시면 완성되지 않은 두 번째 제품, 즉 ED-BDP에 대한 제품의 제공량이 100개가 뜨고요. 진행률은 65% 적어줍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9월에 실제 원가 계산을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뭐 1번 같다, 4번 같다, 6번 같다, 7번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기초 제공품 계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초 제공품 계산 있죠? 클릭. 9월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조회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는 매달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계산된 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제공품을 끌고 오지 않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클릭. 9월 제1작업장과 제2작업장의 재료에 대해서 단가와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이게 직접 재료비입니다. 그럼 마감을 통해서 원재료 살짝 여기 옆으로 놓을게요. 원재료, 부재료, 제품. 지금 우리가 재료비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와 부재료까지만 마감을 하고요. 제품은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마감을 하셔서 제품 부분에 대해서 마감 취소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건별로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감 한번 하면 원재료 5001이 마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마감 여부는 여라고 되어 있죠. 5002의 원재료는 안 됐습니다. 자, 마감 눌러서 다시 한번 마감. 그리고 부재료도 마감해 주세요. 자, 이렇게 원재료부터 부재료까지 마감이 다 됐다라고 표시되는 건 여라고 됩니다. 자, 여라고 되어 있으면 직접 재료비 계산을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했기 때문에 투입된 금액이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원재료가 1230만원과 부재료 300만원, 두 번째 제품은 765만원이 직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노무비 계산 가겠습니다. 9월 이미 임류를 계산해 놨기 때문에 작업한, 즉 투입한 시간에 임류를 곱해서 직접 노무비가 자동 계산이 됐습니다. 제조간접비 부분별 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9월 제조 부분에 제조 경비와 간접 노무비 계산이 됐고요. 보조 부분도 계산이 됐습니다. 보조 부분 눌러서 9월 동력부에 있는 거를 생산부의 비율대로 넣어줬고요. 수선부도 생산 1부와 생산 2부, 즉 보조 부분 배부에 의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제조 부분으로 넘기겠습니다. 9월 자, 제조 부분 배부 기준은 투입 시간을 갖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투입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의 제조 부분 원가들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되어서 다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을 선택하느냐, 종합 원가 계산 평균법을 선택하느냐라는 거는 품목 등록에서 이미 하고 왔거든요. 자, 물류관리에 품목 등록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제품 1은 살짝 올려볼까요? 개별 원가고 제품 2는 종합 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완성품 원가 조회가 되겠습니다. 클릭. 9월 종합원가는 평균법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자, 평균법. 그러면 지시서 첫 번째는 개별원가고 두 번째 지시서는 종합인데 지시서 번호가 나오지 않은 거는 완성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다 됐다. 그러면 지시서 번호가 뜹니다. 600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완성품 제조원가는 2,889만 원이 들어갔고요. 단위당 제조원가는 48,150원이고 두 번째 제품인 ED, BDP는 1,941만 1,818원의 제조원가가 들어갔고요. 단위당 제조원가는 29,864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수점에 대해서는 반올림 아마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원미만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지우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상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에 48,150원을 복사를 하세요. 그래야 생산 단가를 넣고 생산 금액을 넣을 수 있잖아요. 복사하신 후 생산 입고 입력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첫 번째 제품 생산 단가 컨트롤 V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산 금액은 2,889만 원이 됩니다. 완성품 원가 조회에서 두 번째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 컨트롤 C. 생산 입고 입력 두 번째 제품인 ED-BDP에 생산 단가 넣어주세요. 자, 생산 금액까지 넣었습니다. 원가 반영 작업 마쳤어요.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9월에 원가 계산 마감 후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어 단 원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원가관리, 원가계산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한 번도 원가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부터 열어야 됩니다. 자, 9월까지 제품 매출원가를 구할 거니까 F2 눌러서 제품 매출원가 455번 선택합니다. 경비는 500번대 경비예요. 자, 1번.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확인. 원재료비, 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구해야 되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도 구합니다. 기능 모음을 열으셔서 이미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서 재료를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럼 반영해야죠. 기말 재고 반영 클릭. 기말 원재료 재고액 825만원 반영됐고요. 기말 부재료 재고액 25만원 반영됐습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229만 8,182원 65%의 진행률을 보였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이 산정이 됐습니다. 상단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제품이 판매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전액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겠죠. 여기 란에다가 4,830만 1,818원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자,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럼 하나가 더 떠요. 왜 뜨냐면 자, 9월까지 결산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가 1년치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다시 마감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감 분계를 꼭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9월 30일 날은 결산 분계 일으키고 10월 1일 날은 결산 분계를 다 마이너스로 하는 차감 분계를 일으킵니다. 이해. 확인.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9월 30으로 조회를 하세요. 조회하시면 원재료를 원재료비로 놓고 원재료비를 제공품, 부재료 몽땅 다 제공품으로 넣어주고요. 제조경비도 제공품을 다시 제품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분계는 이제 결산 분계가 이루어졌고요. 10월 1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반대 분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결산 차감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 10월 1일 제대로 분계가 됐습니다. 물류관리로 오셔서 이번에는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해야 되겠죠.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 9월로 조회를 하시면 원재료비는 1,995만원 들어갔고요. 부재료는 300만원, 노무비 2,200만원, 경비는 565만원. 이게 제조경비죠. 살짝 올려서 단기 총 제조비용은 5,060만원. 기초 제공품은 없었어요. 그래서 0원.
기말 제공품은 229만 8,182원이 있었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4,830만 1,818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1회 모의 문제 중 원가회계 6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